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민생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내세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구성한 당내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입니다. 교육과 문화, 지역, 자산 분야 등 정책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특위위원장 맡으신 국민의힘 최다선 6선의 조경태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말씀드린 대로 처음 꾸려진 이제 특위위원장 맡으셨습니다. 한 네네. 대표와는 뭐 어떤 정치적인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까?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특별한 인연이 있다기보다는요. 어쨌든 같은 당 소속이고 또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아주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필요한 사항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안정화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도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륜을 높이 사서 이제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 이런 직을 제의하신 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지난 대표 경선 당시에는 한동훈 대표와 치열하게 맞붙었던 나경원 캠프에 계셨어요. 그런데 격차 해소 특위위원장 맡게 되신 건 아무래도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동안의 경륜이나 이런 거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요. 제가 큰 능력이나 차질보다도 어쨌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빈부의 격차라든지 네. 또 지역 간의 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잘 이해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보수 정당이 조금 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또한 국민들의 그 사회 보장 제도를 좀 더 굳건히 하는데 사회 안전망을 더 굳건히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한동훈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삶의 질 높인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연관되는 얘기 제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드릴 질문이 조경태 의원님은 당내 최다선 6선이십니다.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잘 조화되면 이런 조합이 이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고 반면에 뭐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잘 이해 안 되는데 서로 잘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나는 이런 역할만큼은 분명히 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당을 좀 통합시켜내고 그리고 네네. 좀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 같고요. 어쨌든 상호 좀 보완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당이 좀 더 국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노력해서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당 통합, 조화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한테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협조도 아니고 비협조도 아니고 관망하고 있다. 어떻게 잘하나 보고 있다. 근데 200석 가까운 거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여당이 똘똘 뭉쳐도 이게 힘에 부치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로 어떤 그 급변하는 현안에 여당이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현역 의원들께서는 아직 본인들의 공천이 좀 많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4년 가까이 남았죠. 네네. 그래서 좀 이걸 안이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권을 재창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63%의 높은 지지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된
당 대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어떤 도와서 협력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63%의 높은 지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크게 변화하라는 그런 어떤 그 명령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저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민심의 흐름, 당심의 흐름은 저는 잘 읽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께서는 어떤 소신껏 네. 저는 그 당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저쪽 크게 눈치 살피지 마시고 오로지 본인을 지지한 다수의 국민들과 다수의 당원들만 쳐다보고 저는 좀 더 소신껏 저는 국민을 위해서 다수의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과 정치를 해 나간다면은 크게 박수를 받지 않겠나 봅니다. 자, 지금 소신껏 자신을 지지한 당원과 국민을 보고 그 63% 지지를 생각하면서 소신껏 했으면 더 어떤 한동훈 체제도 공고화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관련되는 질문을요. 유만식 님이 문자로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의원님한테. 네. 유만식 님이 한 대표는 용산과 거리를 두는 동시에 소통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양쪽이 대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지금 청취자분께서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질문이시거든요. 네네. 저는 용산에서 조금만 더 협조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도와준다고 하면은 저는 그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대표는 개인의 어떤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들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한 또 네. 어떤 당 대표로서 소신껏 저는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를 해주길 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높은 지지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의 힘이 바뀌고 변화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변화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저는 한 대표께서 당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잘 이끌어 나가고 의원들도 협치해야 되지만 일단 그 한 대표의 행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용산 쪽의 협조도 현재보다는 더 필요하다. 이런 네.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6824님이 조경태 의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훌륭한 의정활동 기대합니다. 하고 웃음 표시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감사합니다.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위원장을 맡으신 특위 이름에 격차 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뜻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들을 이제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빈부격차, 지역격차, 성별에 따른 차별, 세대 차이로 불리는 나이 격차. 이런 여러 격차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여러 사회학자들도 평가를 했지만 자본주의가 크게 발달할수록 격차 해소는 더욱더 심화되고요. 또 새로운 격차들이 또 계속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를 저는 매우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는 격차 해소라는 부분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민들을 통합시켜 나가는데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이제 다룬 영역 굉장히 광범위할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에 다 관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현안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쯤에 저희가 청소 노동자 그리고 야외 노동자 근로자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쉼터 하나 없이 지금 굉장한 고통스러운 여름을 지금 나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좀 놓치고 있는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소외받은 계층 노동자분들을 좀 더 정치권에서 좀 더 살펴보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격차 해소 위원회가 저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현장 방문을 좀 많이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좀 더 공감대를 좀 더 넓히고 또 이게 법과 제도를 또 바꿈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격차 해소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 노동자 쉼터, 야외 노동자 쉼터 좀 와닿는데요. 자, 조만간 여야 대표 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적극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임명 직후에 이 문제 콕 집어서 선별 지원 방식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야 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협의 또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나 그 정치권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네네. 다만 그 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야가 좀 이게 다룸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국회는 입법부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가 법으로 만드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나눠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적 저항이나 좀 반대가 또 많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을 또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옳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야당의 의견도 어느 정도 크게 수용을 하던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는 뭐 하위 70%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별 지원을 통해서 한다면은 저는 격차 해소적 차원에서라도 저는 맥락을 좀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타협안이 나온다면은 여야가 저는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29일 목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포함한 국정 현안에 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연금 역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 이제 부담의 격차 문제가 주요 이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해결 실마리는 어디부터 찾아야 됩니까? 사실은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연금 제도에 대해서 물론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약간의 좀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네. 현재 그 보험료율이 한 9%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아마 조금 있으면은 연금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을 통해서 연금의 고갈 사태를 좀 막자 그런 게 좀 많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료율을 9%에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본인들의 부담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저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선진국가의 국민들께서는 세금을 많이 내어도 별로 저항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금이 바로 국민들한테 자신들한테 돌아온다는 것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2008년도부터 이 연금에 대한 수급자가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연금이 내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다면은 저는 이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 그리고 동의도 폭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이거는 전쟁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연금 개혁 문제는 함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선거에 가까워지기 전에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용산 쪽에 협조 이런 부분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네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위기의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대통령실 쪽에 2026년 내년 거는 어차피 프로세스에 들어갔으니까 내후년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일단은 유예하고 저쪽 의사들과 좀 다시 협상을 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혹자는 여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풀어보려고 박단 정공희 대표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제안을 했는데 반대가 뭐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의료 공백이나 지금 응급실도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오랫동안 방치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제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건 어떤 식으로 출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아마도 요즘에 그 응급실 문제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무리를 또 빚고 있고 또 네.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의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구체적인 어떻게 제안했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좀 의사분들,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도 국민들은 좀 준엄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할 것을 주장을 하되 이 환자 곁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투쟁 방식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또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의료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다소 자신들의 정책에 좀 불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병원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격차 해소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의료 수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료인들을 의사분들을 숫자를 좀 더 늘리자는 것이 그 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의사분들도 좀 더 큰 차원에서 환자 곁을 병원을 떠나지 않고 저는 좀 더 의료에 좀 집중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좀 더 피력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리 보고 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가 왜 반대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슈의 파도는 잠깐 지나간 그 상황이긴 하지만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여전히 김 관장 스스로 거취 문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최근에도 그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분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인정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분이 정말 관장으로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네.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 같이 우리나라의 독립 민족 지도자분들이 정말 1910년대에 저는 일본 일제 치하 속에서 일제 강점기에서 목숨을 건 독립투쟁, 독립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후손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역사적인 인식이 저는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민족의 정체성을 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분이 과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올바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의 의견하고도 거의 유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야권은 연일 여당 자체 법안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당 내 반발이 생각보다는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도 최근엔 여당을 분열시키려는 야당 포석에 뭐 날짜 정해놓고 발의하라 이런 데는 그렇게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한 대표가 당내에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릴까요? 네, 저는 제 보면은 공수처의 그 수사가 저는 빨리 좀 나와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저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도 그랬고 또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은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결과가 좀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듯이 지금 여당 대표를 압박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가 지난해 작년 7월 22일 최상병 연결식장에도 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진정으로 최상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을 저는 최상병 특검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의 소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와 별개로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나는 의원들의 원내에 있는 의원들의 총의를 또 모아야 되니까 그 모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의원들을 접촉해 나가고 있고요. 네. 저는 멀지 않은 시점에 이 부분도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